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과학은 위대하다 하지만 잔인하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시간은 그 다섯 번째로 웬델 존슨의 몬스터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과학은 위대하다 하지만 잔인하다, 그 다섯 번째 몬스터 실험에 들어가면서 많은 부모들에게 자식이란 엄청나게 큰 축복이자 사랑이고 책임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가장 큰 행복은 아마도 자녀들이 건강한 것, 그거겠죠. 신체적, 정서적, 양쪽 모두 말이죠. 사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신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지금은 뭐 거의 괜찮아졌지만 조금 더 어렸을 때는 발음이 좀 새는 경향이 있어서 언어 치료를 보낸 적도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발음이 부정확하면 또래 집단에서는 어울리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이것은 어떤 부모의 단순한 사랑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종의 결핍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래 집단에서의 어떤 생활이 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사실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그걸 알고 있고, 가족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래 집단에서의 생활인데, 여기서 잘 적응하지 못하면 아이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한 발음의 부정확성이 이럴 건데, 아이가 말을 더듬는다면 부모들의 걱정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런 말 더듬이에 대한 연구는 꽤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요. 그 원인에 대한 학설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 더듬이 유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은 다른 말을 더듬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따라하다가 똑같이 말더듬이가 된다 라고도 했고요. 어릴 적의 언어학적 학대, 그러니까 비난, 꾸짖음, 다그침,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말더듬이가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벌어진 것이 바로 1939년 미국 아이오와 대학에서 이루어진 몬스터 실험입니다. 이 실험을 주도했던 심리학자이자 언어 치료사였던 웬델 존슨 교수는 자기 자신이 평생을 말 더듬이로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는 말 더듬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말 더듬이가 만들어지는지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아원의 아이들을 모아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웬델 존슨의 모습이고요. 자, 웬델 존슨은 우선 22명의 아이들을 모아 두 그룹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쪽 그룹에는 아이들이 말을 할 때마다 긍정적인 암시, 즉, 너는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니 훌륭하구나 등의 칭찬을 하였고요. 다른 한쪽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말을 할 때마다 부정적인 암시, 즉, 너는 왜 그렇게 말을 더듬어? 말을 똑바로 해야지. 와 같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사실 이 양쪽 아이들은 모두 말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범한 아이들이었는데 말이죠. 결국 정상적으로 말을 하던 아이들은 말을 할 때마다 비난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되자 점차 말하는 것 자체에 굉장한 공포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더듬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정신적인 장애를 안고 살아야만 했죠. 자, 이게 어떤 그때의 웬델 존슨이 아이들에게 지도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결국 이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평생 언어 장애를 갖고 살게 되었고, 2001년이 되어서야
아이오와 대학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낼 수 있었고, 피해자들은 이런 끔찍한 실험을 방치한 아이오와 주를 2007년에 고소했고요. 이들이 평생 입은 정신적, 물리적 상처가 인정되어서 92만 달러의 보상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을 대상으로 행해진 끔찍한 실험이다 라는 의미에서 아이오와 대학의 학생들은 이 실험을 몬스터 실험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자, 이 이야기는요, JTBC에서 예전에 방영했던 비정상회담에서 소개되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2명의 고아를 대상으로 말솜씨에 대한 칭찬과 비판을 반복했고, 그 결과 계속 비판을 들었던 사람들은 결국 진짜로 언어 장애를 갖게 되었다 라는 내용이 이 비정상회담에서도 방송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2017년 2월 미국 패널이었던 마크에 의해서 소개가 되었는데, 어쨌든 부모에게 자식은 세상의 전부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소중한 존재죠. 그래서 그런 자식에게 작은 문제라도 생기는 것을 부모들은 두고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없는 고아들을 대상으로 이런 비윤리적인 실험을 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각자가 살아가야 할 생명과 누려야 할 인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비윤리적인 실험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위대하지만 잔인했던 과학 실험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